삼촌 여기는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선 고객님이 요청하신 사항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좁은 주방, 30평대인데도 주방이 좀 좁았어. 또 그리고 거실도 좀 같은 평수에 비해서 좀 좁게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기존 붙박이장들은 다 이제 재사용을 하실 거거든. 근데 거기에 재사용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이제 가전 제품들이 있지.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풀지. 또 세 번째는 기존 천정이나 이런 구조체, 그러니까 기물들이 전체적으로 난해한 구조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플랫하게 막을 건지 아니면 재사용을 해서 어떻게 좀 디자인적으로 뽑아낼 건지, 3가지가 주된 포인트였지. 삼촌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고객님 니즈 사항 중에 주방에 대한 니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쪽이 벽이었어. 벽. 여기부터가 이제 벽이었거든. 벽이어가지고 후면 쪽으로 냉장고가 들어가 있었고, 이제 이쪽으로 싱크대가 있었던 거야. 짧은 기역자 싱크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싱크볼이었었고, 이쪽이 이제 인덕션, 후드, 조리하는 공간. 그래서 작은 공간이었지. 그래서 지금 사실 30평대인데 거실도 좀 다른 평수에 비해서, 같은 평수에 비해서 조금 작게 나왔거든. 여기에서 지금 거실도 또 이렇게 이 작은 공간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집이 되게 좁아 보였단 말이지. 이렇게 작은 공간들은 보통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한 공간으로 좀 많이 묶거든. 한 공간으로 묶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가벽을 턴 거야. 기존에 있던 수도를 일로 옮기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아일랜드를 준 거지. 후면에는 이제 가전소물장, 냉장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전부 다 이제 가전제품이 들어가야 되겠지. 우리가 자주 하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땡기면 이제 밥솥. 이분들은 이제 에어프라이를 넣으셨는데 밥솥장 하나 만들고, 위에는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전자레인지장 같은 거 넣으면 이제 수납되고, 또 위아래 다 수납되고, 여기도 이제 수납되고, 여기도 수납되고. 그러니까 수납 공간 되게 많아졌지.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전면하고 후면하고 전부 다 이제 수납이 다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상판을 여기까지 다 끌어온 거야. 여기까지 선반 대용으로 뭐 좀 숨기고 싶은 그런 가전들 있잖아. 그런 건 여기다가 이제 숨기면 되고, 또 여기도 이제 수납이 간단하게 되니까 수납은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졌지. 이 자리가 이렇게 인덕션 자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후드가 없네요. 후드를 달 수는 있어. 달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의 미적인 부분도 없어지고 후드가 달리면 좀 이질감이 좀 나겠지. 그래서 보통 얘는 이제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라 그래서 엘리카 건데 요즘 이런 거 많이 해. 그래서 후드 가격하고 인덕션 가격하고 합치면 큰 차이가 없거든 이게. 대신 이제 매로도 해야 된다는 거. AS가 생기면 뭐 이제 몇 년 있다는 전부 다 유상 처리가 된다는 거. 이런 거 빼놓고는 뭐 얘가 쓰기가 좋긴 좋아. 그래서 후드 대용으로 이제 이 일체형 인덕션 많이 쓰지. 좁은 주방을 이제 좀 넓게 만들려면 어쨌든 많은 그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네, 고민거리가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는지. 거실도 좁고 주방도 좁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식탁 놓을 공간이 안 나오는 거야. 대면형 아일랜드 넣고 나니까. 그래서 식탁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과감하게 소파를 없애고 거실 쪽에 식탁을 놓자. 그래서 TV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데스크 공간도 되고 이제 식탁 공간도 되고, 나중에 이제 아이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또 책상이 되니까 좀 약간 그런 타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객님은 소파가 꼭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타협을 했지. 그러면 소파를 놓으시되 조금 좀 작은 소파를 우선 놓으시고, 식탁은 놓으시되 사각 테이블이 아닌 원형 테이블로 좀 가자. 그래야지 조금 더 유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데스크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여기다 뭐 상을 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4인용 원형 식탁 외에 지금 다른 곳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거든.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냥 6인용 식탁을 하나 갖다 놨지. 일반적인 업무 하실 때는 그쪽에서 또 업무도 하시고, 손님들 오셨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약간 다이닝룸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쓰고 계셔. 거실은 조금 톤을 좀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 이쪽 전체적인 건 다 이제 필름이고, 이쪽은 이제 타일로 마감을 한 거야.
이제 아일랜드 쪽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음식물이 튀니까 저쪽은 이제 필름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뜨거운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름으로 안 하고 타일로 했어. 그래서 타일로 오면서 나머지 이쪽 벽면도 이제 타일로 했지. 근데 이제 타일을 고를 때 이 전체적인 톤하고도 좀 많이 맞추거든. 그리고 타일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좀 패턴이 이렇게 막 복잡한 것보다는 좀 간결하고 좀 단순한 것들 이런 타일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트라버틴 계열의 타일이야. 트라버틴이 이제 이태리 쪽 로마 이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대리석이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석회암지대에서 나온 온천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탄산칼슘들이 있어.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침전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문양이거든. 이게 이제 중국산하고 이태리산하고 저기 비교를 할 때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문양들. 이 문양들이 예쁜 거는 중국산이 별로 없어. 중국산에서 이렇게 트라버틴이나 뭐 이런 좀 예쁜 문양의 타일들은 거의 없어. 그런 것들은 좀 한번 포인트니까 뭐 중국산 말고 이태리산, 수입산 같은 거 쓰면은 좀 예쁘지. 이제 두 번째가 TV 벽면 쪽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거실이 좁아. 그러다 보니까 안방문하고 TV가 달려있는 이 벽면이 되게 다른 데보다 작거든.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TV 브라켓 가벽으로 한 거야. 반매립 형식으로. 근데 쭉 오다 보면은 여기 벌써 문이 하나 있잖아. 이게 안방문이거든. 이게 TV 자체도 지금 85인치인데 TV가 지금 큰 상태에서 이 벽면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남는 공간이 되게 좀 뭐랄까 없는 거야. 쭉 가다가 갑자기 문이 생긴다?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손잡이가 있다? 좀 이상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문들은 전부 다 스텝도어로 처리를 했는데 안방 문만 히든도어로 처리를 한 거야. 벽에 연속성을 좀 주기 위해서 현관 입구까지 전부 다 이제 플랫하게 이제 하나의 면으로 만들었다? 요게 좀 하나의 포인트지. 이제 세 번째로는 아파트 자체가 일반 분양 세대가 있고 원주민 세대분이 따로 이렇게 있었거든. 원주민 세대분이 아마 시공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세대하고 좀 틀리게 방에 막 타일이 붙어져 있었고 천정도 이렇게 막 우물이 파져 있었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약간 한옥 느낌으로 이 지붕 이 천정 쪽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물인데 되게 특이한 우물 형식으로 해놨었거든. 여기가 이게 너무 톤도 안 맞고 얘를 그냥 뭐 랩핑하자니 되게 이상하더라고. 얘를 처음에는 원래 플랫하게 막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이걸 그냥 좀 부분 철거를 다 해가지고 플랫하게 만든 다음에 간접 날개 만들어서 조명용으로 써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복도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타입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포인트를 살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살렸어.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살리고 꽁으로 날개만 잡아가지고 간접을 넣어서 등박스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복도 라인으로 쭉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주둥 역할도 좀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조도도 얘가 또 확보를 해줘서 매립등을 누긴 했지만 주조명이 없어도 요 간접 때문에 전체적인 조도가 또 밝혀지다 보니까 뭐 은은하고 잘 된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아까부터 이게 천장 좀 봤는데 좀 고급스럽고 좀 패턴이 특이한 것 같아서 혹시 이건 어떤 거 쓴 거예요? 난 사실 이 벽지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또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천장이 되게 기물들이 많다고 했었잖아. 디아망의 회벽 화이트라는 제품인데 좀 다른 벽지들보다 음영이 좀 되게 강해. 그래서 음영이 강하다 보니까 얼핏 보면은 하늘에 잔구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되게 나더라고. 깊이감이 되게 있고 또 되게 고급스러워. 이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천장에 막 우물이 들어가 있고 지금 간접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랑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천정고가 난 높게 보이거든. 더 넓게 보이고 그래서 이 현장에 더 잘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커튼박스 살려가지고 이제 간접 기역자로 넣었지. 그리고 나서 전동 커튼이야. 요건 얘는 전동 커튼을 해드린 거고 이제 쭉 오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커튼이 기역자로 가고 요 뒤쪽으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숨겨놨어. 오, 어떤 걸 숨겨놨어요? 이게 이제 보일러 스위치하고 전열 교환기. 왜냐면 이게 이제 벽 쪽에 있으면 얘네가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예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공치기 때문에 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놓게 되지. 그리고 이제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 새로 바꿨어. 왜냐면 전열 교환기 한 10년 이상 지나면 제 역할을 못해. 초창기 때 나온 제품들이 좀 중소기업 제품들도 되게 많고 이 원래 기존에도 하츠가 달려 있었는데 하츠에서 얘를 단종시켜 버렸어. 뭐 이런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완전 낡아도 교체가 안 되는 거야.
무심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무책임한 것 같아 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단종이 돼서 전열 교환기까지 전부 다 바꿨지. 내가 바꾸면서 보니까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전열 교환기 그냥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문 이쪽은 어떤 방이에요? 여기 이제 안방이야. 안방이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벽면이 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히든도어로 한 거고, 쭉 들어오면 이제 사실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셔. 그때 우리가 원래 영상 촬영하려고 했었던 날에 가전제품이 하나도 안 들어왔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뤘어. 그래서 고객님이 양해해 주셔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사실 여기도 원래 우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날개 없이 그냥 우물로 돼 있어서 여기 등 하나가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여기도 주둥 없애버리고 간접 날개만 빼가지고 안쪽에 등박스를 넣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크게 손보지 않고도 분위기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여기는 거의 다 리폼이 된 거야. 이 침대 헤드 요거 빼놓고는 다 리폼을 했다고 보면 돼. 침대 헤드도 뭐 이제 어차피 목공 들어오니까 간접 넣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꾸며만 드렸고, 여기 이제 다 붙박이장에 이제 이게 다 리폼을 한 거야. 이걸 새로 했었으면은 원래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고객님 니즈사항이 붙박이장들은 이제 재사용을 하고 새로 들어오는 가전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타일러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하셨었거든. 뭐 어쩔 수 없이 얘는 다 리폼이다 보니까 필름 작업하고 문짝만 이제 새로 교체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안쪽에 화장대까지 전부 다 리폼을 한 거야. 그래서 화장대 상판만 바꾸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필름 작업해가지고 얘도 이제 문짝만 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스톤 느낌이다 보니까 벽지랑 필름이랑 이런 것들 색상 선정만 하면은 뭐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 필름이 붙이게 되면 필름과 이제 필름이 딱 붙었을 때 그 선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벽에 또 필름을 붙인 걸로 같은데 그 선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얘가 이제 인쇼 필름이거든. 그 마루도 인쇼 마루로 한 거고, 얘도 인쇼 필름으로 한 거야. 들어봤지? 인쇼. 왜 다 인쇼로 한 거예요? 나도 뭐 인쇼 출신이고, 여기 고객님도 인쇼를 엄청 좋아하셔. 인쇼 쪽 자재하고 이런 플랫 베이지 톤이 좀 좋다 이렇게 먼저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체적인 톤을 잡아드린 거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맞댐 시공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아마 국내 판매하는 필름 중에서 얘가 맞댐 시공을 해서 제일 티가 안 날 거야. 근데 티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벌어져서 틈은 생겨.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자세히 보면 틈이 약간 벌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MD가 수축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고리는 것보다 훨씬 낫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재 써가지고 시공하면 좋아.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우리 복도, 쭉 여기가 이제 복도고, 여기가 이제 아까 현관인데, 아까 삼촌이 그랬잖아. 고객님의 두 번째 니즈 사항이 기존 붙박이장 재사용과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가전제품, 스타일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스타일러를 나는 여기다가 넣어주자. 현관, 이게 스타일러거든. 이 스타일러예요? 이게 스타일러인데 현관 앞에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외부에서 외투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오염된 외투를 가지고 집 안에 들어온 다음에 만약에 안방이나 어디 드레스룸에 그 스타일러가 있다, 터벅터벅 가서 오염된 옷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좀 직설적이긴 한데 복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오면서 현관 쪽에 이런 스타일러장이 있다, 얘를 바로 여기서 세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넣기 전에 사실 여기 이쪽이 다 가벽이었어. 여기하고 여기가 다 가벽이었는데 가벽을 최대한 다 철거를 했어. 최대한 얇게. 왜냐면 얘가 신발장 두께보다 더 두껍거든. 그럼 앞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쪽 가벽도 날려서 최대한 줄인 거고, 원래 현관 입구 쪽도 여기도 벽체가 조금 더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다 최소화해서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벽하고 이 지금 장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뽑기 위해서 고생을 좀 했지. 얘가 나오면서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신발장이야. 여기 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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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장. 얘까지 전부 다 신발장을 하기에는 너무 답답해 보이고 좀 멋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는 그냥 고객님들 간단한 디퓨저나 아니면 이제 뭐 급하게 쓸 때 올려놓으시는 키들 이런 거 올려놓으실 수 있게 오픈장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간접만 딱딱딱 넣어드리면 이런 데는 뭐 잘 나오지.
현관 들어와서 이제 우측 쪽으로는 이제 방하고 이제 거실 욕실이 있는데 여기는 스텝도어가 된 거야. 왜냐면 이제 예산도 아까 한정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조금씩 계속 줄여야 됐던 부분이라 스텝도어를 했는데 스텝도어와 히든도어의 장단점들이 있어. 히든도어는 아무래도 금액은 조금 더 비싼데 면의 연속성을 좀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거든. 공간이 원래 가벽 잡는 두께에서 다 시공이 가능해. 히든도어는. 근데 스텝도어는 구축에다가 하기에는 너무 벽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텝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 스텝이 최소 8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 8전 정도, 8cm.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8cm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벽을 많이 잡아 당겨야 돼. 그럼 내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든도어 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기 같은 이제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현장마다 다 틀리겠지만 여기도 인방이 다 털리는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인방을 다 털어버리고 전체적으로 스텝도어로 넣은 거야. 장단점들이 있어. 히든도어하고 스텝도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조금 뭐랄까 긴 복도에서 공간이 한 스텝씩 들어가게끔. 요것도 되게 재밌지, 그지? 확실히 이게 스텝도 해놓으니까 좀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입체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욕실이야. 이제 욕실인데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욕실에 센서. 그치, 센서. 마찬가지로 스위치 안 켜고 이제 문을 바로 열고 들어가도 이렇게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센서로 해서 간접만 나와도 손 씻고 소변 보는 데는 충분히 조도가 나오거든. 분위기 있고 편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을 켜겠지. 이제 이러면 이제 조도가 전반적으로 다 밝혀지는 거야. 주조명 하나는 그냥 세면대 위쪽에 하나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LED 바랑 간접이랑 같이 혼용을 쓰면은 조도가 충분히 나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실장님이 주로 이렇게 조명 계획을 잘 하시는데, 타일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이게 중국산 타일이야. 아, 중국산. 많이 싼 타일인데 조명이 들어가니까 고급스럽잖아. 이래서 삼촌은 사실은 이 예산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타일은 중국산 타일 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직한 타일들은 중국산 타일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조명만 잘 쓰면 이태리산 부럽지 않게 잘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아파트 자체가 이 벽배수 배관 개벌인 양변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양변기가 뭐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가 큰 장점이 뭐냐면 되게 위생적이야. 위생적. 벽에 달려 있어.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거든. 밑에 뚫려 있지. 네. 그래서 청소하기가 더 편하고 조금 더 이제 위생적이라는 게 하나 장점이고, 일반 아파트들 변기나 이런 바닥 배관들 보면 다 천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벽에서 저 삐뚤어 가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되게 적어. 아, 물 내릴 때 나는 소리가. 벽배관 시스템인데 얘가 그런 장점이 좀 있지. 배관에 노후가 됐다 그러면 얘는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일반 아파트들은 배관 노후가 됐다 그러면 고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이 되게 짧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어. 좋은 방식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식이 되면은 조금 뭐랄까 건물을 좀 더 오래 쓴다? 얘네가 좀 이야기하는 장점들이 그 중에 하나야. 그게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주상복합이나 조금 고급 아파트 쪽에 이런 게 좀 있지. 그래서 요걸 해놓으면 좋긴 좋아. 대신 단점은 양변기하고 이 금액이 좀 더 비싸. 다른 일반 양변기보다 한 2배 이상 들어가고 많이 비싸.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 그게 있고, 여기는 이제 액상 아크릴 세면대 이걸로 한 거고,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위에 천장은 이노솔 넣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이런 휴젠트. 여긴 특이하게 이제 원래 보통 이쪽에 샤워기 수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벽배관이고 이제 이쪽 삐트다 보니까 이쪽에 있었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간단하게 활용해가지고 우리 벽돌 싼 거거든. 벽돌 싸가지고 이제 선반 찔러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스 만들어서 이제 한 거야. 공사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고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삼촌 여기 현장 하면서 좀 어땠어요? 고객님의 니즈사항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가 이제 좁은 주방, 수도 배관 이전을 해가지고 아일랜드 만들어서 해결해드리고, 거실과 이제 주방이 한 곳에 있다.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조금씩 이제 디테일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히든도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붙박이장 재사용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스타일러 위치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현관으로 옮긴 것들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천정에 있었던 그런 기물들 있잖아 우물이나 괴기한 우물들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해가지고 주조명 형식으로 좀 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은 부분이라 그래도 그 예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잘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욕심 나가지고 조금 우리가 투자한 부분들도 있고 소비자분도 이제 되게 만족을 하셔. 동네 이 단지 내 카페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고 뭐 어쨌거나 잘 마무리돼서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돼가지고 우리도 뭐 기쁘고 이렇게 입주하셨는데도 또 빌려주셔서 이렇게 또 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게 돼서 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 좋아 보이시니까 다행이네요. 좋은 현장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 가볼게요.